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막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세포막에서 이 보호, 그 다음에 경계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물질의 출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보호와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구조를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기능을 보게 되면 돼요. 일단은 구조와 기능 중에서 구조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 여기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세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안이 되어지고 여기가 밖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세포 안에 주성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많은 건 물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이 바깥에도 물이 대단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살짝 끌고 들어올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안이 되어지고 여기가 밖이다 라고 했을 때 희한하게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요거 하나를 우린 인지질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런데 요 동글뱅이 요 아이들은 얘를 지금 세포막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 확대해서 얘는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물과 친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과 여기 있는 애랑 잘 붙잡고 있어. 근데 바깥에 얘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하고도 잘 붙잡혀져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런데 요 안고 콩나물 줄기같이 생긴 요 아이들은 어떠냐면 요 아이들은 소수성이에요.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과 친하지 않다 해서 다른 말로는 어떤 책에서는 친유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친유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름하고 친하고 얘는 물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 세포막은 요 양 끝에서는 물과 친하니까 얘가 안에 있는 물도 붙잡고 있고 바깥에 있는 물도 붙잡고는 있어. 근데 이 사이가 소수성이다 보니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기름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기름하고 물과 섞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세포막의 경계를 이루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얘를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요 아이들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또 누구도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커다란 단백질이 하나가 툭 박혀 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인지질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고 또 단백질이 있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포막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과 얘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막단백질, 어떤 책에서는 그냥 단백질 하니까 가로만 쳐줄게요. 막단백질. 세포막의 구조는 이렇게 해서 막단백질.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안과 밖에 무엇이 돼? 경계가 되면서 보호적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출입의 기능인데, 자, 이쪽에 와서 이제 물질 출입.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쪽하고 뭐가 있냐면 용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는 용매가 있습니다.
이 용매는 대부분을 누구로 잡냐면 물을 잡는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고, 용질은 정확히 과학적인 용어로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용질, 이 녹는 물질 또다시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친수성, 물과 친한,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물질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 소수성 물질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살짝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누가 하나 더 살을 붙일 거냐면 얘는 작은 입자라는 말을 쓸 것이고요. 얘는 큰 입자라는 말을 쓰도록 할게요. 왜 썼는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일단 살짝 해서 친수성, 소수성이라는 물과 잘 녹는 물질, 물에 안 녹는 물질, 이렇게 물에 녹지 않으니까 약간 기름 성분이겠지. 그래서 지방 성분들이 그렇고 친수성은 약간 이온성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나는 얘를 1번이라고 할 거고 얘를 2번이라고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용질이 출입, 들락날락 출입을 해요.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확산이라는 말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용매가 출입, 들락날락 할 것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삼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삼투연습, 세포막에 물이, 그냥 용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해, 삼투가 일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질, 친수성이건 소수성이건 물질이 출입을 해, 확산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세포의 구조를 볼게요. 세포의 구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질을 보게 되면 또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류, 그 다음에 여기 두 종류를 살짝 묶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 잘 보시면 돼요.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단백질로 봤을 때 아까쯤에 이 인지질 안에 누가 있었지? 친수성이 있었지, 소수성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누가 이 둘 중에서 소수성 입자들이라고 쓸게. 물질, 입자 똑같은 말이니까 소수성 입자나 작은 입자들. 세포막을 기준했을 때 안과 밖의 물질들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들락날락 할 때 기름 성분이 소수성이나 이 작은 입자들은 인지질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물과 친한 친수성 입자나 아니면 큰 입자들이 어떻게 물질이 출입을 할 때는 단백질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포막을 우리가 예를 들면 성벽이라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성벽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문을 어떻게 해줄 때? 큰 문을 열어줘야겠지. 근데 사람이 한두 명, 두세 명 들락날락 하는데 그 큰 문을 다 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성문 같은 경우 성이 있으면 성문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문을 열 때 여기 작은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 마냥 열었다 닫았다 하고, 군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큰 문을 여는. 그래서 누가 들락날락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수성 입자나 작은 입자들이 출입할 때는 이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되고요.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친수성이나 큰 입자들이 이 출입을 할 때는, 이때 출입을 할 때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여기로 출입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입자들이나 친수성들이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는 소수성 입자들이나 아니면 작은 입자들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
까지 됐고, 그다음에 조금만 요거 하고 요거 먼저 스탑 걸고 요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용매 이동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